안녕하세요, 걸리버입니다. 오랜만에 오늘 또 인사를 드리는데요. 오늘은 유료 광고예요. 유료 광고. 오늘은 유료 광고인데요. 이제 어디서 광고가 들었다기보다 저희 걸리버하우스 모델 자체 광고, 셀프 자체 광고, 유료 광고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홈플랜에 내세우는 여러 모델 중에서 한 모델을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게 브로드피크라는 모델을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하고요. 꼭 저희 어떤 광고성이라기보다 저희가 어떤 집의 형태를 추구를 하는지, 어떤 디자인을 고객들한테 저희가 이렇게 알려드리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통해서 좀 다른 방식의 소통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그동안 지붕재나 자재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위주로 했는데, 오늘은 저희가 짓는 집은 어떤 집들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그 중에 한 모델인 브로드피크라고 하는 모델을 짧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브로드피크라고 하는 모델은 말 그대로 넓고 높다라는 뜻으로 네이밍을 한 겁니다. 넓고 높다. 브로드피크는 저희 회사에서 가장 많이 시공되어지는 집이기도 하고요. 공감대를 형성하기 좋은 모델이라서 저희가 첫 번째 모델 소개 시간으로 선정을 한 모델인데, 좀 호불호가 갈리는 디자인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좋아하시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왜 저희가 많이 짓게 됐는지, 그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브로드피크라는 모델은 크게 외관과 인테리어에 대한 설명으로 나눠서 드리려고 하는데, 외관 디자인 컨셉은 초등학생한테 집을 그리라고 하면 어떻게 그릴까라는 생각으로 외관 디자인을 접근을 한 거예요. 초등학생한테 집을 그리라면 어떻게 그려요? 이렇게 사각형에 딱, 그렇죠. 네, 그렇게 그리죠. 그런 어떤 가장 간결하고 집을 형상화시키는 느낌, 가장 집 하면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 이런 것들로 어떤 걸리버하우스의 대표 모델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실제로 저희 초등학생 아들한테 야, 너 집 한번 그려봐, 이렇게 제가 그 생각을 가지고 그렸더니 제 예측대로 그렇게 그렸어요. 네. 이렇게 디귿자로 이렇게 멋지게 꺾어서 짓고 이런 2층 집을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집을 한번 그려봐 했더니 이렇게 그리더라고요. 네. 이렇게. 저도 어릴 적에 그렸던 것 같아요. 맞아. 예. 이렇게 집을 현실화 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외관 디자인 컨셉을 잡았습니다. 사실 브로드피크라는 네이밍은 이 외관보다는 내부 컨셉에 더 맞는 네이밍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넓고 높다라는 뜻으로 거실은 넓고 이제 천장도 높고 이런 어떤 내부의 공간감을 표현한 네이밍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런 컨셉을 가지고 시작한 모델이고요. 모델은 저희가 지금까지 제가 오늘 이 시간을 준비를 하면서 저희가 시공된 모델들을 쭉 살펴봤더니 15채 정도 지어졌더라고요. 홈페이지에 소개된 것들도 있고, 브로드피크의 완전 저희가 홈페이지에 소개된, 홈플랜에 소개된 내용과 똑같진 않지만 그걸 전신으로 한 모델들까지 하니까 15채가 넘는 것 같아요. 대략 따져봐도. 그만큼 공감대가 많이 형성된 집이고, 실제로 그 어떤 모델을 보신다거나 이랬을 때 결정하기 쉬운, 확신이 되는 모델이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쉽게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난 방은 넓힐 필요가 없다, 거실과 주방 이런 공용 공간들만 넓게 해달라고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에 가장 잘 부합되는 모델이라고 볼 수 있어요. 40평대에서 보기 힘든 어떤 공간감, 높이, 이런 천정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넓고 높은 집에 어떤 공간이 만들어지는 게 브로드피크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이 지어진 것 같아요. 가장 많이 지어진 이유를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외관의 어떤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서 선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실제 모델을 실제 지어진 시공 사례에 방문하셔서 그 내부에 딱 들어가는 순간 내부 공간감이 굉장히 매료가 되셨나 봐요. 그런 부분에 공감대를 많이 얻은 집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게 잘 내부 컨셉으로 잡은 그런 부분이 잘 적중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가장 사랑스럽게 생각하는 모델 중에 하나고요. 저희 귀한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브로드피크는. 선호이 좀 길었고요. 2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그 브로드피크는 홈페이지 시공 사례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클래식 버전과 뉴 버전이 있습니다. 클래식 버전은 전체적으로 다 이 벽돌 시공이 된 집을 클래식 버전이라고 저희가 구분을 하고요. 뉴 버전은 전체 다 벽돌로 하다 보면 너무 무거운 느낌이 좀 있을 수 있어서, 그 비를 직접적으로 맞지 않는 안으로 좀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흰색 세니카베로 마감을 해서 전체적으로 흰색 집을
벽돌이 패키징하고 있는 느낌으로 디자인을 한 뉴 모델이 있습니다. 뭐 시공 비율은 뭐 거의 5대5로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게 뭐 두 가지 버전으로 외관 형태는 잡히는데 내부는 거의 비슷합니다. 내부는 전체적으로 뭐 공간감이 있고 이런 것들을 유지하되 건축주의 취향만 좀 반영을 해서 뭐 내부 인테리어 소재라든가 이런 것들만 조금씩 바뀌는 거죠. 공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효율성을 저희가 강조를 한 게 뭐냐면 이제 2층은 사용 빈도가 낮은 경우가 많아요. 2층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독립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을 저희가 생각을 할 때 이제 부모님들만 생활하시던 1층 공간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어떤 공간이 필요한 이유는 한 번씩 오는 자녀들, 이렇게 손님들 이런 분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 아니면 이제 남자 사장님이 이제 독립적으로 무언가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는 독립적인 공간으로 2층 공간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있으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초기 모델에 없던 이 화장실을 추가하는 뭐 이런 어떤 이제 공간 배치를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좋은 호응을 얻기 시작한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평면 구성에 있어서도 뭐 효율성과 뭐 안정성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따라가게 된 거죠. 이 브로드피크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내부의 공간감이거든요. 근데 제일 높은 그 거실 부분, 주방 부분 층고 높이가 5m가 넘습니다. 40평대에서 굉장히 높은 공간감과 넓은 어떤 이제 거실과 주방이 다이닝 공간이 일자로 튀어져 있기 때문에 공간이 굉장히 이 넓이도 넓게 느껴지는데 상부 어떤 천정고까지 높으니까 더 공간감이 넓게 펼쳐지는 게 가장 임팩트가 있다라고들 평가들을 하시더라고요. 건축비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평면에 의한 이 건축 비용 산출 방식이 아니라 공간, 이제 도면에 의한 자재의 선정과 산출을 해야 되는데 그건 공간 크기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이 얘기는 저희 브로드피크의 어떤 내부 공간, 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거꾸로 저희 이 브로드피크에 배치되어 있는 2층 공간이 지붕 속에 있는 컨셉이에요. 다락방이 좀 더 커진 느낌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 다락방의 느낌인데 사실상 다락방으로 허가받을 수 있는 높이는 아닙니다. 가중 평균 높이가 1m 80이 훨씬 넘어가거든요. 제일 높은 데는 뭐 2m 60까지도 나오기 때문에 그 다락방으로 허가받을 수 있는 공간 크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지붕 안에 넣을 수 있는 공간이라서 외장 면적도 줄어들고 다락방이 어떤 건축비를 절감시킬 수 있는 요인은 어느 정도는 가지고 가는 거죠. 거기서 아낀 비용을 이 거실의 높은 공간을 만드는데 이제 좀 분배해서 썼다라고, 나눠서 썼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공간에 더 집중하느냐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공감이 되고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선택이 많이 되어지는 모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냥 뭐 길게 얘기할 거 없습니다. 브로드피크는 블리버의 가장 베스트 모델이고 만족도가 가장 높은 모델입니다. 그냥 고민되시고 뭘 해야 될지 모르시겠다 그러면 브로드피크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브로드피크라는 모델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게 저희가 짓는 집이고 저희가 어떤 집을 짓고자 하는지 색깔을 가장 잘 나타내는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이 평면 형태는 브로드피크의 평면을 가장 많이 활용을 해서 뭐 단층집을 짓는다거나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평면이기도 하고요. 이런 모델을 한번 소개시켜 드림으로써 뭐 집을 보는 관점이라든가 공간을 이해하는 방법, 그리고 건축비에 대한 어떤 효율성 이런 것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브로드피크 저희 홈페이지 홈플랜이라고 하는 메뉴에 보시면 뭐 영상 소개라든가 저희가 컨셉으로 내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걸 한번 보신 후에 그대로 하시라는 건 아닙니다. 건축 설계를 하고 기획을 할 때 제가 여러 번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설계를 할 때는 대지 조건과 건축주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건축비를 감안을 해서 저희가 기획을 잡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모델을 선정을 하시면 되는데 홈플랜에 있는 메뉴는 그대로 하시라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저희가 어떤 제안을 하는 형태인 거고요. 이 세 가지 조건에 더 잘 부합될 수 있고 그 건축주 조건에 더 잘 맞을 수 있게끔 세 가지 모두 한 번 더 조정을 해야 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더 만족도 높고 더 완성도 높은 건축을 완성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고 싶어서 오늘은 모델 이야기를 한번 해봤어요. 제가 아까 이제 시작 단계에서 유료 광고다 뭐 이렇게 얘기를
이제 농담처럼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런 차원도 없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뭐 저희가 뭐 회사 모델 광고한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아 이런 형태로 건리버는 건축을 해석하는구나, 건축을 추구하는구나 이런 취지를 좀 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방은 그러면 몇 개까지 넣을 수 있어요? 방은 브로드피크 기본 모델은 평면 구성에 대해서 조금 제가 좀 짧게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좋은 질문 해주셨네. 방은 1층에 2개, 2층에 최대 2개까지 저희가 시공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모델 시공 사례 중에는 파인하우스, 강릉에 지어진 파인하우스가 그렇게 시공이 되었고요. 근데 저희가 그 정도 평수에서 40평 초반대에서 공간 구성을 할 때는 1층에 방 2개, 2층에 방 하나, 작은 이제 가족실, 서재 개념의 가족실 이렇게 공간 구성을 하는 게 가장 최적이라고 봅니다. 화장실은 1층에 하나, 2층에 하나 이렇게 2개. 그렇게 공간 구성을 하는 게 브로드피크의 어떤 장점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평면 구성이라고 보여져요. 이제 브로드피크 같은 경우 2층으로 안방을 사용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1층에 안방을 하실 경우에 뒤쪽에 있는 방을 드레스룸이라든가 전용 화장실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화장실 3개, 드레스룸 이렇게 구성으로 가져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거는 라이프 스타일이나 건축비 이런 상황들에 맞춰서 좀 바뀔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대지 조건에 맞춰서 좌우를 반전시킨다거나 현관 위치를 뒤로 간다거나 옆으로 간다거나 이런 것들도 좀 변형이 좀 다른 평면에 비해서 조금 더 자유로운 모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가서 볼 수 있는 집입니다. 그럼요. 건리버하우스의 모델은 다 가서 보실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편이긴 한데 요즘에는 사생활 침해다 이런 문제나 이슈들이 많아서 저희가 공개적으로 오픈하진 않고요. 근처에 계신데 꼭 한번 외관만이라도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전화 주시면 건축주한테 양해를 구하고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기는 합니다. 오늘 이렇게 브로드피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브로드피크 모델에 대해서 그리고 건축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는 어떤 공개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상세한 거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러니까 더 궁금하신 게 저한테 전화를 주세요. 제가 댓글로는 설명드릴 수 있는 한계가 좀 있으니까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좀 더 상세한 전화 상담과 그 이후에 어떤 상담 진행 절차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